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. 이렇게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손이 살짝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에요.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몇 달을 고민했어요.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, 혹은 부끄러운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거든요. 밤에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말해도 될까? 말하면 안 되겠지 하고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.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이 이야기를 숨긴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더 무겁고 더 오래 아픈 거 아닐까 하고요.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하기로 했어요.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. 저는 지영이라고 해요. 북한에서 태어나서 25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.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그 땅에서 보냈죠.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,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냄새, 아버지의 굵은 손.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곳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. 그 결정을 내리던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기면서 혹시 부모님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어요.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몰라요. 이제 정착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네요. 처음엔 모든 게 무섭고 낯설었어요. 남한 말투는 제가 알던 말과는 조금 달랐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불빛들,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웃는 사람들,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경이롭게 느껴졌어요.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혼자 계산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. 버스 노선이 복잡해서 엉뚱한 곳에 내린 날도 있었어요.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신 덕분에 겨우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.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.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,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,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여기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그 성인 영상 제안이었어요.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떨려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대로 천천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.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. 북한을 떠날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가족은 뒤에 두고 겨우 몸 하나 건져서 중국을 거쳐 남한 땅을 밟았죠. 그 여정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.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던 몇 달, 언제 잡혀서 강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. 밥 한 끼 먹으면서도, 잠자리에 들면서도 늘 귀를 곤두세웠어요.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, 낯선 사람의 눈길만 마주쳐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. 낮에는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, 밤에도 창문에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눌러두고 살았어요. 그 시간들이 저를 얼마나 조이고 또 조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숨이 답답해져요. 드디어 남한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정은 아직도 생생해요.
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.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. 눈물이 흘렀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.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꾹 눌러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던 것 같아요. 보호소에서 몇 달을 보내고 정착 지원금을 받아 작은 원룸에 살기 시작했어요. 그 작은 방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.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 공간이 정말 내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상하게 울컥했어요. 누가 와서 여기서 나가라고 할 것만 같은 기분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.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알바를 했어요.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.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하고 버텼어요.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께 송금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. 브로커 아저씨가 한 번에 1,000만 원만 보내도 부모님 목숨 건진다고 했거든요.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. 잠들기 전에도, 아침에 눈 뜨면서도, 공장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.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, 끼니는 챙기고 계신지, 혹시 제가 떠난 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 걱정이 저를 쉬지 못하게 했어요. 그래서 매일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.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그냥 일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시작됐어요. 그날은 평소처럼 공장 퇴근 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.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안 와서 그냥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죠.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잠깐 딴 생각에 빠져 있던 순간이었어요.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웠어요. 퇴근길에 함께 걷는 사람도 없고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어야 하는 그 일상이 그날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.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지영씨 사진을 보고 연락드려요. 모델 쪽 일을 하시면 어떠세요?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좋으신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드디어 남한에서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. 지금까지 공장에서 묵묵히 일만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북한에서는 외모로 칭찬받는다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외롭고 지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.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. 다음 날 저녁, 강남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.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어요. 깔끔한 옷을 입고 웃는 얼굴이 참 부드러웠어요. 말도 조근조근 친절하게 해줬어요. 오시느라 힘드셨죠? 뭐 드실래요? 하면서 먼저 챙겨주는 것도요. 처음엔 정말 그냥 모델 제안인 줄 알았어요. 잡지 사진이나 쇼핑몰 모델 같은 거요.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. 말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어요.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. 지영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일반 모델이 아니라 성인용 영상 쪽이에요. 처음엔 사진 몇 장 찍고 영상도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.
한 번 찍으면 1,5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와요. 부모님께 송금도 하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.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. 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. 민준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.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야한 영상 말이에요? 하고 물었더니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. 요즘은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. 지영 씨 같은 분들이 제일 인기 많아요.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라 더 신비롭고 하면서 제 손등을 살짝 만지더라고요. 그 손길이 너무 끈적거려서 소름이 돋았어요. 즉시 손을 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. 머릿속으로는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.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라 더 신비롭다는 말이 특히 머릿속에 걸렸어요. 나는 그저 살고 싶어서 넘어온 건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품이 되는 거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돈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. 1,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. 공장에서 2달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.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제 다리가 아픈 게 떠올랐어요. 한 번만 하는 마음이 슬쩍 들었어요. 그날 밤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.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? 왜 순간이라도 흔들렸을까? 그런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. 흔들린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어요.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. 그 후로 민준 씨 연락이 계속 왔어요. 생각해 보셨어요?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. 계약서만 보여드릴게요. 처음엔 무시했어요. 읽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. 월세가 밀리고 공장 월급이 또 깎이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.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손을 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. 먹고 싶은 걸 참고 더 싼 걸 고르는 일이 반복됐어요. 그러면서 자꾸 그 숫자가 떠올랐어요. 1,500만 원. 결국 다시 만났어요. 이번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. 분위기가 처음 커피숍보다 훨씬 사무적이었어요.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. 민준 씨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 몇 개를 보여줬어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. 샤워하는 장면, 침대에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 다 예쁘게 찍어요. 얼굴은 가려드릴 수도 있어요. 화면을 보는데 제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.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. 빨리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민준 씨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. 얼굴이 타는 것 같고 귀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. 그런데 민준 씨가 지영 씨 몸매 정말 좋으세요. 이렇게 예쁜 분은 드물어요 하면서 제 어깨를 쓰다듬었어요. 그 손길이 커피숍에서보다 훨씬 더 불편했어요. 그 순간 제 안에서 2가지 마음이 격렬하게 싸웠어요. 하나는 당장 도망쳐 하고 외치는 마음, 또 하나는 부모님을 위해 한 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.
두 목소리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 같아서 귀가 울렸어요.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. 라는 말만 남기고 나왔어요.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내내 울었어요. 주변 사람들 눈에 띌까봐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고요. 그날 이후로 잠이 안 왔어요.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. 만약 찍는다면 어떤 기분일까?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제 몸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그건 설레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공포에서 오는 두근거림이었어요.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싫었어요. 내 안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.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. 거기선 그런 얘기만 나와도 끌려가서 감옥 갔어요. 그런데 여기 남한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처럼 보였어요. 그 자유가 때론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. 선택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. 어떤 선택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. 한번 찍힌 영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얼굴을 가려준다고 해도 목소리가, 몸이 어떤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걸요.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몸이 서늘해졌어요.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. 같은 탈북 언니들한테. 선뜻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.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, 아니면 내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. 한 언니는 나도 제안 받았는데 한번 해보고 후회했어. 돈은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얼굴 알려지면 평생 따라다녀 하더라고요. 그 언니는 말하면서 눈을 내리깔았어요.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.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끝내 다 말하지 않았어요. 그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. 또 다른 언니는 돈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매일 울어. 몸은 팔았지만 마음은 더 아파했어요.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어요. 두 언니의 이야기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.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어딘가에서 조용히 알고 있었어요. 몸이 아는 것, 마음이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결국 민준 씨가 제안한 테스트 촬영 날이 왔어요. 그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. 밥도 못 먹고 손이 차가웠어요.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내내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. 지금도 왜 그날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쩌면 마지막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작은 스튜디오였어요. 조명이 밝고 침대가 놓여 있고 카메라 3대가 서 있었어요.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건 현실이구나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. 영상에서 보던 것과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.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낯설었어요. 민준 씨가 옷은 편한 걸로 갈아입으세요. 처음엔 상의만 벗고 시작해요. 부끄러우면 눈 감고 있어도 돼요 했어요.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. 저는 탈의실에서 거울을 봤어요. 제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.
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혔어요.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? 이게 내가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일까?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.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. 부모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엄마가 이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. 그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. 북한을 탈출할 때도,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, 남한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이런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탈의실에서 혼자 흘린 눈물이 가장 뜨거웠어요. 그리고 가장 솔직한 눈물이었어요. 내 안에 있는 가장 진짜 감정이 그 눈물로 나온 것 같았어요. 그때 민준 씨가 문을 두드리면서 준비됐어요? 들어갈게요 하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.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하고 겨우 말했어요. 목소리가 떨렸어요. 민준 씨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더라고요. 생각 잘해요.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. 돈도 필요하시잖아요? 하면서 압박했어요.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. 아까 커피숍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. 처음부터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.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.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. 저는 부모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이렇게는 못해요. 하고 소리쳤어요.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제 자신도 놀랐어요. 그리고 뛰쳐나왔어요.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로.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물은 슬프지 않았어요. 오히려 가벼웠어요. 뭔가를 떼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울었어요.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. 방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어요. 전화도 안 받았어요. 민준 씨한테서 계속 메시지가 왔지만 열어보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,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. 북한을 떠날 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. 그게 전부였어요.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큰 꿈도 아니었어요. 그냥 살고 싶었어요.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이게 뭐지? 목숨 걸고 넘어와서 이런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게 허탈했어요. 분하기도 했어요. 근데 그 울음 속에서 이상한 힘이 생겼어요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? 다른 길이 있을 거야. 그 울음이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다시 세워주는 것 같았어요. 3일째 되던 날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.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어요. 그 맛이 꼭 살아있다는 느낌 같았어요. 국 한 숟갈 떠먹으면서 나 아직 괜찮구나 했어요.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. 낮에는 공장,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추가했어요.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전과는 달랐어요. 내가 선택한 힘듦이었으니까요.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른 거니까요. 그리고 탈북 여성 모임에서 다른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어요. 조심해요. 그런 제안 오면 바로 차단하세요.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.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.
목소리가 떨리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머뭇거렸어요. 하지만 한번 말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. 몇몇 언니들이 고맙다고 울었어요. 한 언니는 나도 비슷한 연락이 왔었는데 내 이야기 듣고 바로 차단했어 라고 했어요. 또 다른 언니는 내가 말해줘서 나 용기 났어 라고 했어요. 그때 처음으로 제가 조금 도움이 된 기분이었어요.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기분이 오래도록 남았어요. 내 상처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도 가끔 민준 씨 같은 메시지가 와요. 지영 씨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? 하지만 이제는 바로 차단해요. 망설임도 자책감도 없어요.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아요. 예전엔 그 메시지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그냥 화면을 눌러서 차단 버튼을 누르는 게 전부예요. 오히려 나를 그 자리까지 데려갔던 그 날들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제 몸과 마음은 제 거예요.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이에요. 그 어떤 돈도 그것과 맞바꿀 수 없어요.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. 자유를 찾아 넘어왔는데 제 손으로 그 자유를 팔고 싶지 않아요.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. 자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. 돈을 위해 나 자신을 잃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. 그건 또 다른 속박이에요. 여러분,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 들으시고 힘내세요. 돈은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. 그 어떤 돈도 제 자신을 잃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요.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. 저도 흔들렸어요. 2번씩이나 그 사람을 만나러 갔고 촬영 현장까지 들어갔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결국 어디서 발을 내딛느냐니까요. 하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,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.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. 저는 이제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언젠가 부모님을 이곳으로 모셔올 꿈을 꾸고 있어요.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향기를 맡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상상을 해요. 엄마가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하고 둘러보시는 상상, 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말없이 웃어주시는 상상. 그 상상만으로도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워져요. 그 꿈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해줘요.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요. 그리고 저처럼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 끝에 반드시 따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.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더라도 그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요. 여러분,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가슴이 너무 아프고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어요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.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. 비슷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약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사람인 거예요.
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게 이미 용기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.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. 지금도 가끔 힘들고 외롭고 앞이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어요.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.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.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.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. 저처럼요. 다음에 또 다른 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.